민수의 경제토크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오셨는데요. 잡히지 않는 미국 물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물가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하고 통화정책.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물가보다는 금리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금리를 좌우하는 게 물가인데 물가가 이제 작년에 워낙 올랐던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YOY로 이제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잘 잡히고 있죠. CPI가 뭐 9.1인가 9.3까지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뭐 7, 6, 3까지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3.1까지. 예. 이제 그런 소위 역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유가도 좀 오르면서 다시 좀 오르는 국면인데요. 근데 연준이 원하는 수준만큼 잡히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CPI 사실 CPI를 볼 때 물론 CPI 전체 수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CPI 뭐 트레이딩을 하니까 주식이 CPI에서 딱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약간 개별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CPI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CPI 브레이크다운.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안 잡히고 있는지. 근데 그거 볼 때 딱 세 가지예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쉘터. 이게 딱 세 가지인데 트랜스포테이션은 오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안 했다가 지금 더 이제 뜨는 거니까 그거는 오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잡을 이유가 없고 그거는 그래서 10% 정도 올랐어요. 걔는 그냥 와이어를 10%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저는 제 생각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투자자들을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를 저는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유가랑 이제 쉘터인데 에너지하고 네. 쉘터는 이제 주거비. 네, 주거비. 예.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주거비 관련해 가지고 베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거랑 엮어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로즈 잡는 게 맞을지를 저희 쪽에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저희 전망 어떠냐면은 뭐 전망인데 이거는 저희 전망 어떠하냐 하면은 유가는 국제관계랑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원래 국제관계상 어떤 식으로 역학구 운조가 이루어지냐면은 반미 국가들이 꼭 유독 산유국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이 최근에 미국이랑 좀 잘 지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나 이란 같은 나라가 최근에 미국이랑 잘 지내요. 그러니까 잘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친해요 이게 아니고 미국에서 원래 생선 걸었던가 제재 걸었던 거를 아름아름 하나씩 풀어줘요. 근데 이제 제 측면에서 사우디는 어쨌거나 친미 국가예요. 근데 얘네는 오히려 지금 원유 스탠스에서는 미국이랑 좀 반대예요. 그냥 사실 뭐 밀접한 관계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를 볼 때 국제관계 뉴스를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하면은 거기 있는 말은 믿어도 돼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립서비스예요. 혼자 얘기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기자회견하면은 그거는 거기서 거짓말하진 않겠지만 그냥 의미 있는 소리는 없었단 소리고 기자회견을 아예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냥 악수하고 온 겁니다. 네, 악수하고 뺨 때리고 온 거예요 서로 그냥. 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보통 만나면 기자회견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악수만 하고 온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사우디랑 미국 사이에서의 이제 있어야 되는 시그널은 딱 하나예요. 그냥 감산할지 증산할지 그건데 미국은 지금 증산하길 바라겠죠. 근데 사우디가 지금 증산 시그널을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냥 얘기 중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우디보다는 어떤 나라들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유사들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던 정유사 시설들을 다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정부가. 네. 그러면서 이제 정유사들이 다 빠지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지만 가난한 나라가 된 건데. 그래서 제대로 이제 생산 시설을 돌리질 못하는 거는 네네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쉐브론에서 가진 생산 시설 같은 게 다 묶여 있었는데 그런 거 묶인 거를 미국 제재 때문에 쉐브론에서 들어가서 풀고 싶어도 풀지를 못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좀 풀어주고 있어요. 왜 풀어주냐 하면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유는 명확한데 야 거기서라도 석유해가지고 좀 증산해가지고 유가 좀 낮추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 방출 이외에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막 $100를 찍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랑 제재가 어떤 식으로 약간 살짝 풀어주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걸 더 풀어주면 유가를 더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막 이란이랑 진짜 갑자기 통크 협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근데 그때도 유가가 안 잡혔다. 그러면 그때는 유가 상방 베팅을 보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그냥 유지가 될 정도로 계속 조금씩 더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도 산유 국가고 산유 캐파가 상당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베네수엘라는 오펙 맨 처음에 같이 만든 의장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미국 제재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진 캐파보다 산유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증산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를 지켜보면서 보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 미국이 어쨌거나 지금 유가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좀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수요 사이드죠. 네, 수요 사이드도 있고 공급 사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도 전략 비추기가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전략 비추기를 조금 풀었다가 바로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은 중국이 생각보다 수요가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틀린 베팅 중에 하나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뭔가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못 가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못 가는 게 그럼 이게 일시적인 이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거의 반년이 넘게 몇 개월 동안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수요 사이드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방 베팅을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유가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할 만한 카드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문제는 주거비는 저는 여기는 좀 개별 주식 투자에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신규 주택 착공하는 거에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 있어요. 뭐 NVL이나 이제 지몰튼스나 이런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지금 매수하는 거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이 찍어줬고요. 본인이 이번에 새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어요. 한 분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왜 편입을 한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 주택이 떨어지질 않아요. 미국 주택값이 지금 떨어지질 않는데. 아 그래요? 미국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함정 카드인데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전고점을 다시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 미국 주거용 부동산 이제 다 떡락한다. 그거에 더 부추긴 게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실제로 이슈가 많아요. 제 생각에 상업용 부동산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 게 뭐 줌 CEO가 우리는 원격 회의 하기 싫다. 다 출근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오피스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주거용 부동산 얘기는 잠깐 다시 드려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원래 가격을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한국 부동산이랑 비슷해요. 한국 부동산도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이 데드캣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올라온 건 다 아는데 미국 부동산 올라온 건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다 올라왔고 근데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그럼 어떠냐 봤을 때 거래량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미국도 90년대생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내 첫 집 마련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집을 사고는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높아요. 금리도 높은데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은행권에서 예전에 08년도에 터진 거 이후에 모기지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기지론 얼마나 쉽게 받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었어요. 100이 가장 표준이고 지금 한 130 정도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그럼 이게 높아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 80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아니에요. 모기지론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매수를 잘 못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는 친구들 매수를 하는데 자 근데 거기서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팔고 싶지가 않아요. 저 싸게는 절대 안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판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모기지론이 평균적으로 3%대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온 모기지론 7%대요. 그럼 금리가 2배로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할 이유가 있어? 없거든요. 싸게는 더더욱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매도가 별로 없어요. 적어도 싼 매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싸게 내놓을 생각은 없는데 살 사람들은 어떨까 살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들 노릇이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꺾이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일단 매도자들이 많이 내놔야 되는데 매도자들이 많이 내놓으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돼요. 모기지율은 금리 낮춰줘야 돼요. 근데 이걸 낮출 수는 없어요. 금리를 낮추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이 예측이 되니까. 그럼 다른 옵션 딱 하나 남아있는 거는 신규 주택을 많이 짓는 건데 신규 주택을 안 지어요. 건설사들도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니까 신규 주택 착공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통계상 재고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남은 거 플러스 이제 매도로 나온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매수자가 살만한 포텐셜 주택들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20년 동안 지금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집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원래 낮으면 안 돼요. 지금 높아야 돼요. 높아야지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90년생들한테 집이 팔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을 끌어내릴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바라는 바인데 이게 지금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놓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집을 짓든지는 해야 되는데 새로 집을 지으려면은 새로 집을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서는 더 라이클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 집을 짓는 거는 얘네한테 세제 혜택만 주면 돼요. 세제 혜택은 금리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자체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비슷한 전례가 있느냐 하면 저는 IRA가 그렇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까보면은 세제 혜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신규 주택 착공할 만한 회사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너네 좀 신규 주택 지어주지 않으련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면 단기간 내에 쉘터가 잡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리 좀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개별 그 에너지나 부동산 관련된 개별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참고하면 되고 네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유가가 다행히 급등하면서 그죠? 뭐 $100 이상으로 막 가면서 물가를 부추기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약간 뭐 상방이잖아요, 그죠? 높긴 높죠. 예, 예. 떨어지는 막 지난번처럼 막 떨어지는 국면은 아니고 네, 그런 국면 아니죠. 예. 주거비도 사실은 쉽게 잘 안 잡힌다.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나올 미국의 그 물가 지표들은 이제 별로 안 좋겠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잡힐 이슈들은 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지난번에 되게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지금 연준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은 것 같다 실제로. 실제로 상품 가격 같은 건 잘 잡혔거든요 생각보다. 전 식량 가격 같은 것도 원래는 되게 스티키해요. 근데 얘네들 잘 잡았으니까 잘 잡은 건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남은 애들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리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잡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정부 측면에서 협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더 올리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쉽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결국 이거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쉘터는 진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쉘터는 어쨌거나 집값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정하면은 물론 이제 왔다 갔다 당연히 있지만 네. 지금 재고주택이 작아가지고 그냥 실제로 품귀해서 올라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수요랑 공급이라는 엄정한 법칙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땐 단기간 내에 막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다음 CPI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트랜스포테이션은 당연히 높을 거고 근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오일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도는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쉘터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운송 말씀하신 그런 쪽은 뭐 개별적으로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겠네, 그죠? 네네네. 견조하니까 그죠? 그쵸. 예, 뭐 근데- 크루즈 이런 것도 뭐 잘 된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네. 때는 반영이 꽤 많이 된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으면서 CPI상 가져갈 만한 거는 부동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주택 착공하는 회사들 보는 게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그 마지막으로 네. 네. 미국 주가는 뭐 우리야 지금 뭐 사실은 미국 눈치 보고 그죠? 네. 물가 보고 FOMC 보고 우리는 추석도 있고 막 이렇고 사실은 우리는 또 양도세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미국은 빅테크들이 좀 주도하다가 주춤하잖아요. 미국 증시 흐름이 괜찮아요? 아니면 미국도 빅테크들을 좀 우려감이 높아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지금 우려감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올해 너무 달리긴 했죠, 솔직히. 이거는 금리 인하라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좀 달렸던 것 같은데. 미리. 근데 인하는 제가 볼 땐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인하하겠다는 시그널도 전혀 안 보내고 있고 한데 너무 빨리 달린 건 아닌가 네.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건 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런 펀더멘탈이 이상하거나 지금 가격이 비싸냐 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AI가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AI가 이번에 화두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특히 IT 빅테크에서는. 근데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AI를 이미 잘 써먹고 있던 회사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는 AI랑 살짝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잘 써먹을 회사들이 됐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상승폭을 충분히 반영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원래 이런 격변기가 있을 때는 지금은 구멍가게인 회사들이 다음 사이클엔 빅테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은 모바일이었어요. 모바일이랑 이제 그냥 웹이었어요. 그 사이클에서 IBM 같은 회사들, IBM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빅테크였지만 이번엔 빅테크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클이 이번에도 똑같이 도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원래는 빅테크에 넷플릭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원래 탈락을 한 게 정상입니다. 탈락한 건 탈락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각돼서 올라가고.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게 저는 약간 이거 엔비디아 나중에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닷컴볼로 비유를 하면은 전 시스코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비교하잖아요, 시스코랑. 네, 근데 시스코가 떨어졌을 때 진정한 버블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게,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게 어쨌거나 골드러시 같은 걸 비유를 하면은 얘는 곡괭이 회사잖아요. 곡괭이 회사인데 곡괭이 회사가 잘 가는 거는 사실 버블이 아직 초입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곡괭이를 가지고 실제로 금을 캔 사람들이 나오면 걔네가 미친 듯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 버블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엔비디아 꺼질 때가 진짜 버블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그 엔비디아하고 AI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오늘 경제 토크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